주동 표현과 사동입니다. 자, 일단 얘들아 우리 사동에서 이때의 사자는요. 위에다 적어주세요. 누군가에게 시킨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제가 아까 전에요. 피동 표현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뭐다? 주어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피동은 주어가 당하는 거, 사동은 주어가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기준은 항상 누구다? 주어다. 항상 꼭 주어를 보셔야 돼요. 자, 그래서 얘들아 사동의 반대말은요. 주동 표현이 되는 건데 많은 친구들이 그러면 주동과 능동은 차이가 뭐죠?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문장 가지고서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굳이 필기 안 하셔도 괜찮아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아이가 책을 읽는다. 자, 그럼 얘들아 지금요 당하는 건 누구예요? 책이죠. 그래서 제가 이걸 당하는 문장으로 바꾸어 볼게요. 그럼 이렇게 되죠. 책이 아이에게 읽힌다. 또는 읽어진다. 뭐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얘들아 이렇게 만든 문장은 뭐? 피동이 되는 거고요. 얘의 상대방은 뭐가 되는 거야? 능동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으시죠? 자, 근데 얘들아 제가 이거 가지고서요 사동 문장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지금요 아이가 책을 읽는 건데 이건 지가 스스로 하는 거잖아. 근데 아까 전에 사동은요 주어가 뭐 해야 된다고 했어? 시켜야 된다고 했어. 그러면 얘한테 시킬 사람이 있어야 되겠네. 그러면 얘들아 외부에서 하나를 더 데려옵니다. 바로 어머니가, 그죠? 어머니가 아이에게 책을 읽힌다. 자, 얘들아 제가 빨간색으로 쓴 문장의 주어는 누구예요? 어머니죠. 어머니가 아이한테 시키는 거니까 이때 만들어진 문장은 뭐가 되는 거야? 사동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문장이 사동이 된다 하면 아까 전에는 능동이었던 문장이 이번에는 뭐가? 주동이 되는 겁니다. 즉 무슨 뜻이냐? 하나의 문장이어도요. 이걸 가지고 만든 상대방이 무슨 문장이냐에 따라서 능동도 될 수 있고 주동도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동이냐 주동이냐는 고정돼 있는 게 아니야. 이 문장 가지고 얘가 사동 표현을 만들면 이 문장은 자연스럽게 주동이 되는 거고요. 근데 이 문장 가지고서 피동 표현을 내가 만들면 피동 표현의 상대방이기 때문에 얘는 능동이다라고 부르는 겁니다. 상대적인 개념인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럼 얘들아 이제 밑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동 표현을 만드는 방법인데 우리 아까 전에 피동 표현 만드는 방법과 사실상 똑같습니다. 피동 표현 만들 때요. 두 가지 방법이 있었죠. 전미사를 쓰게 되면 뭐? 파생적 피동. 근데 전미사가 아니라 어지다 또는 뭐뭐하게 되다를 쓰게 되면 통사적 피동이었던 것처럼 사동도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전미사를 사용하는 뭐? 파생적 사동문이에요. 근데 사동 전미사는 양이 좀 더 많습니다. 뭔지 볼까요? 이희리기, 우구추. 근데 얘들아 문제는 시험 문제에서의 우구추는 잘 안 나옵니다. 왜요? 우구추는 누가 봐도 뭐니까? 사동이니까 쉬워서 시험 문제에 안 내. 그럼 뭐 낸다? 이희리기를 내요. 왜일까요? 이희리기는 어디서도 쓰니까? 피동에서도 쓰니까. 그래서 시험 문제는 뭐가 나오냐? 이희리기가 들어가 있는 문장을 딱 주고 얘들아 이거 사동이니 피동이니 한번 구별해봐 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럼 얘들아 그럴 때마다 항상 뭐 찾아야 돼? 주어 찾아야 돼요. 왜? 주어가 당하는 거면 피동이고 주어가 시키는 거면 뭐니까? 사동이니까. 이렇게 꼭 구별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얘들아 우리 사동 표현 만드는 방법인데요. 제가 아까 전에 이렇게 얘기했었죠. 사동문은 주어가 시키는 거니까 시킬 사람을 데려오면 된다고. 그래서 시키는 사람을 데려오면 됩니다. 그 다음에요. 원래 주동문의 주어였던 아이가요. 지금 뭐로 바뀌어요? 부사어로 바뀌고요. 원래 목적이었던 게 더 목적어로 또 바뀌게 되겠네요. 자, 그럼 얘들아 우리 위에서 한번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자, 통사적 사동문은 뭐가 붙으면 돼? 뭐뭐하게 하다가 뒤에 붙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게 되었고요. 자, 밑에 있는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한번 살펴볼게요.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체크할게요. 학생들이 소설을 읽었대요. 이때의 주어는 누구예요? 학생들이죠. 이때는 스스로 한 것이기 때문에 주동문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선생님을 모셔왔습니다. 새롭게 시킬 대상이 오셨죠.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야?
사동이 되는 거네요. 자, 그럼 선생님께서 누구에게? 학생들에게 소설을 어떻게 할까요? 그렇죠. 자, 얘는 읽혔다라고 썼네요. 자, 읽혔다 어떻게 해서 만들었는지 보겠습니다. 원형은 읽다죠. 그리고 그 뒤에 희가 왔고요. 그 뒤에 어시 왔고요. 그 뒤에 다가 왔습니다. 아하, 그럼 누가 왔죠? 이희릭이 우구추에 나오는 사동전미사가 쓰였네요. 왜 사동일까요? 무슨 문장이니까 지금 이 문장이 사동 문장이니까. 자, 그럼 보겠습니다. 지금 전미사가 쓰였기 때문에 이거는 무슨 사동? 미안해. 파생적 사동이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자, 이제 얘들아 옆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체크해 볼게요. 자, 지금요 요 문장의 주어는 누구예요? 형입니다. 형이 짐을 든 거야 스스로. 따라서 이때 주어가 스스로 하고 있는 것이라서 주동 문장이 되겠는데, 자 이번에는요 아버지께서라고 해서 새롭게 시킬 사람이 등장했습니다. 따라서 이거는 뭐예요? 사동 문장이 되겠네요. 그러면 아버지께서 누구에게? 형에게 짐을 지게 만든 거죠. 자, 그럼 얘들아 얘 어떻게 해서 만들었는지 볼게요. 원래 원형은 지다죠. 그리고 그 뒤에 어시 지금 붙은 거잖아.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여기에다가 사동전미사 오를 넣게 되면 지웠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것이죠. 짐을 지웠다라고 하는 표현이 좀 어색할 수는 있어요. 어색할 수 있어. 왜냐면 짐을 지다라는 표현을 애초에 잘 안 쓰잖아, 지금은. 자, 이렇게 표현 만들 수가 있구나 정도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가보도록 할게요. 자, 주어는 누구? 나예요. 내가 어떤 임무를 맡는 행동을 스스로 하고 있는 것이지 누가 시킨 건 아니에요. 따라서 이때는 주동문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요. 새롭게 누군가가 시킬 대상이 등장했네요. 사장님께서. 그럼 어떻게? 사장님께서 나에게 임무를 어떻게? 맡기었다. 그럼 얘들아 이때는 뭐가 온 거야? 그렇죠. 자, 그러면요. 이때 오는요. 기는요. 뭘까? 1번 피동 전미사, 2번 사동 전미사. 그렇죠. 지금 만든 문장이 뭐니까? 사동 문장이니까. 자, 이제 가보도록 할게요. 동생이 스스로 옷을 입은 겁니다. 주동 문장이죠. 근데 이번에는 새롭게 철수라고 해서 옷을 입힐 사람이 등장했네요. 주어가 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철수가 동생에게 옷을 입혔다라고 하면은 뭐가 되는 거야? 사동 문장이 되는 겁니다. 되셨나요? 자, 그럼 얘들아 이번엔 통사적 사동문으로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볼게요. 동생이 울었어. 지 혼자 울었죠? 근데 이번에는 언니가 울게 만들었네. 따라서 어떻게? 언니가 동생을 울게 만들었다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체크가 되시죠? 울게 했다 또는 울게 만들었다. 근데 얘들아 이 문장 한번 잘 살펴볼게요. 자, 지금 1번의 원래 문장을 보면요. 얘는 그냥 주어랑 서술어였죠. 근데 얘들아 한쪽만 위로 올라가셔서요. 위에 있는 동생이 옷을 입었다 볼까요? 얘는요. 주어, 목적어, 서술어였어요. 자, 그럼 얘들아 한번 볼게요. 자, 지금요. 원래 주동문에서요. 목적어가 있는 경우 색깔을 좀 다르게 체크하겠습니다. 목적어가 있는 경우에는 사동문에서요. 주어가 뭐로 바뀌어요? 원래 주어였던 것이 뭐로 바뀌었어? 부사어로 바뀌었죠. 그죠? 근데 얘들아 1번에 한번 3번에 1번 보실까요? 얘는 어때요? 목적어가 있어요? 없어요? 없네요. 자, 목적어가 없는 부분에서는요. 원래 주동문의 주어였던 게 뭐로 바뀌었어? 부사어가 아니라 뭐로 바뀌었어요? 목적어로 바뀌었죠? 요게요 시험 문제에 나오는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들아 우리 위에다가요 살짝 여기 살짝 오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것만 한번 바꿔볼게요. 자, 여기 사동문의 여기인데요. 여기에다 옆에다가 체크해 주세요. 자, 원래 주동문에 목적어가 있었던 경우라면 주동문의 주어는 사동문의
부사어가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요, 주동문에요, 목적어가 없었던 경우에는요, 주동문의 주어는요, 그쵸, 사동문의 목적어로 바뀌게 됩니다. 제가 이걸 굳이 설명드리는 이유는요, 고등학교 3학년 모의고사에서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주동문의 주어는 언제나 부사어로 바뀐다. 맞는 말이야, 틀리는 말이야? 틀리는 말이죠. 근데 요거를요, 엄밀하게 구별하지 않으면 그 문제 쉽게 맞다라고 체크하고 넘어가기 쉽거든요. 그래서 요런 디테일까지도 한 번만 더 확인하시고 넘어가시면 더 좋겠습니다. 됐나요? 자, 그럼 얘들아, 우리 뒷페이지로 한번 가보도록 할 거고요. 자, 우리 6번 괄호 보이시나요? 6번 괄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생적 사동문과 통사적 사동문의 의미 차이를 한번 구별해 볼 건데요. 자, 위에다 잠깐 적어주세요. 파생적 사동문은요, 직접 사동도 가능하고 동시에 간접 사동도 가능하다. 반면에 통사적 사동은 간접 사동으로만 해석한다. 이렇게만 위에다 적어주시면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싶을 수 있는데요. 예를 한번 드려볼게요. 자, 제가요, 태훈이한테 밥을 먹였다고 생각해 봅시다. 태훈아 하고서 밥을 퍼서 태훈이 아 하고 입에 넣어줬어. 그럼 얘들아, 이거는요, 밥을요 떠가지고 먹는 행동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누가 한 거야? 내가 한 거죠. 그럼 얘들아, 얘는요, 행동의 처음부터 끝까지 다 직접적으로 시킨 거라서 이런 경우는 직접사동이 돼요. 이해되시나요? 네, 이제 두 번째 사례야. 자, 희용이한테 밥 먹으라고 했어. 희용아, 밥 먹어! 근데요, 숟가락질은 희용이가 스스로 했어요. 그럼 이 경우에는요, 시킨 건 내가 시키긴 했는데 사실 겉으로 보기에 행동은 누가 했어? 희용이가 혼자 한 거예요. 이 경우는 앞의 사례와 같아 달라? 좀 다르죠. 그래서 이렇게 내가 명령만 하고 그 행동을 하는 건 본인 스스로 한 경우를 간접사동이라고 부릅니다. 차이점 이해되셨나요? 좋아. 자, 그럼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이런 상황입니다. 어머니가요, 딸에게 옷을 입히셨어요. 자, 지금 뭐가 왔어? 시가 왔네? 그럼 얘들아, 지금 주어는 뭐야? 어머니가 딸에게 옷을 입게 만든 상황인 거니까 얘는 사동문이고요. 이때의 희는요, 사동 전미사가 쓰였으니까 전미사가 쓰였네? 파생적 사동문입니다. 근데 제가 아까 전에 파생적 사동문은 직접도 가능하고 간접도 가능하다라고 얘기했죠. 그럼 이 문장만 딱 보면은 두 가지 상황이 다 되는 거야. 자, 옷 입자, 만세 해봐. 그리고 엄마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입혀주는 직접 사동도 가능해요. 근데 또는 이것도 가능하죠. 지연아 옷 입어야지 하고 엄마는 나갔어. 옷은 지연이 혼자 입었어. 이런 간접사동도 둘 다 표현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얘들아, 반면에요, 밑에 있는 입게 했다에 뭐뭐 하게 하다가 쓰인 경우에는요, 통사적 사동만 쓰인 거죠. 통사적 사동은 어떻게만 한데 간접 사동으로만 이해한다고 했으니까 결국 엄마는 명령만 한 상황이 된 겁니다. 근데 이게 왜 나오느냐? 얘들아, 지금요 시험 문제에 나오는 건 위에 있는 파생적 사동이에요. 왜요? 의미가 몇 가지니까? 두 가지니까. 그래서 중의성 때문에 시험 문제에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아직까지는 이 6번 괄호가 시험 문제에 나온 건 이대부고 하나밖에 못 봤거든요. 근데 아마도 시험이 좀 어려워야겠다, 아니면 등급을 좀 더 촘촘하게 나눠야 되겠다 싶으시면은 여기까지 내실 수가 있겠죠. 됐나요? 자, 아유, 고생하셨어요. 원래 피동사동은 좀 힘들거든요. 길게 수업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는 것 같아서 좀 속도를 냈긴 했습니다. 근데 복습을 여러 번 해보긴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얘들아, 우리 복습하는 거 다음 시간에 더 이어서 할 거고 문제도 같이 풀어볼 건데요. 그 전에 개념부터 익히는 게 먼저거든요. 그래서 우리 예전부터 항상 했던 거 있었죠? 지난주에 했던 것처럼 제가 지금부터 한 15분 정도 복습할 수 있는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15분 뒤에는 백지 복습하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 했던 거 지금 15분 동안 한번 전체 내용 한번 훑어보시면서 내가 안 보고서도 어디까지 복습할 수 있는지 지금 보시면 되겠습니다.